그냥 평균적으로 한번 까주시죠. 네. 네. 저렴한 학교 얼마, 네. 비싼 학교 얼마 이렇게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은 또 새로 신생된 학교들이 또 학비가 많이 저렴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한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예, 한 5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1년에? 네. 500만 원대, 600만 원대 이렇게 잡으시면 학교에 내야 되는 돈이 1년에 네네, 500, 학비가요. 600이요? 네네. 외국에서 국제학교 생활하는 것 치고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닌가요? 저렴하죠. 대학교 다니던 10년, 20년 전에도, 네. 20년 전이구나. 제가 이제 40이니까요. 대학교 다니던 20년 전에도 대학교 학비가 네. 한 학기에 400, 500이었는데 네. 외국 나와서 국제학교를 5학년 기준으로 1년에 500이면 네. 굉장히 저렴한 네, 거네요. 이제 국제학교,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생각하실 적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제 금액이 좀 저렴한 학교, 예, 그런 학교를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약간의 위험성은 있으셔서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건 사실 케바케나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한 학생의 학비가 1년에 이것저것 다 합하면 정말 4, 5천만 원 드는 학교도 있고요. 있어요. 거기도 등록을 해드렸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저렴한 곳으로 따지면 정말 1년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500만 원대, 600만 원대인 학교도 많지는 않지만 몇 곳이 있기 때문에 학비 기준으로 세이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유치원부터 봤을 적에 300만 원대에서 고3 마치는 데까지가 9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네. 학제가 바뀌면서 조금씩 비싸지겠지만 네네. 유치원이 300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네. 고3이 한 900 정도에서 네. 끝난다라고 네, 보면 네. 그래도 싼 거 아닌가요? 많이 저렴하죠. 그러니까요. 네, 저 왔을 당시에는 더 저렴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네. 오른 건데도 네. 그럼 네. 고3 기준으로 뭐 학기가 그러면 뭐 대학교처럼 네. 두 학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여기는 있나요? 이제 저 잘 몰라가지고. 네, 영국식은 보통 3학기제를 따르고요. 같은 영국식이어도 1월에 시작하는 학교 또 8월 말 9월 학기 시작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학교별로 다르니 꼭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제 와야 되는지도 거기에 따라 네, 달라질 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또 테스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테스트를 보는 시기도 비자 나오는 시기와 맞물려서 좀 미리 한두 달 전에는 오셔서 테스트 받고 TO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영국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식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미국식 학교는 그렇게 여기에서 많지는 않아요. ISKL, 지금으로서는 ISKL, 오아시스. 몽키아라, 오아시스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 알기로는 제 친구 네. 중에 네네. ISKL을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 네. 근데 ISKL이 거의 학비가 1년에 국제학교 중에 제일 높은 데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요즘 학비가 1년에 한 3천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 최고학년일 저렴한 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던 학교들에 비해서 네. 거의 학비만 6배 정도는 높은 거네요. 네네. 그 차이는 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 비율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저렴한 학교들이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지는 않으세요, 퍼센테이지가. 비중이 좀 네네. 다를 수 있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같은 미국식이어도 어디는 좀 저렴하더라. 예. 사실 몽키아라나 ISKL보다는 오아시스가 저렴하고요. 학비가. 예. 그 다음에 같은 영국제였어도 같은 원어민 선생님 100%인 비율로 따지면 시설 대비 선생님 대비 가성비가 좀 높은 곳들은 영국식으로 따지면은 또 킹헨리 8과 그다음에 킹헨리 예, 사이버자에 새로 오픈한 학교였어요. 사이버자야. 예, 작년 9월에. 네. 그리고 ISP가 또 ISP 국제학교가 있어요. 대서박시티에. 예, 요런 학교들은 좀 더 가성비 대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국식. 네네. 예. 또 저학년들의 같은 경우는 IGB 국제학교도 괜찮고요. IGB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나 교육 쪽에서 영국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네.
그걸 되게 이제 선호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네. 뭐 저는 영어 쪽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라디오 작가도 했었고 방송도 했었고 네. 하다 보니까 물론 되게 세련되고 뭐 그 세련됐다라는 표현 자체도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마치 인종 차별처럼 언어 차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 미국식 영어를 배워야 돼. 맞아요. 영국식 영어가 맞아요. 제일 멋있어. 저는 언어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성립되는 거라면 똑같은 표준어를 한국어로 쓰는 한국인끼리도 아 쟤는 참 말을 맛깔나게 고급스럽게 하는데 내 친구 중에 어떤 애는 발음도 세고 좀 뭐 그렇더라. 걔는 한국어 치고는 되게 좀 경박한 것 같아. 천박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라서 저는 이 말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강원도 가서도 얘기 나눌 수 있고 경상도 가서도 얘기 나눌 수 있고 제주도 전라도 가도 아주 심한 사투리까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나는 한국어 네이티브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꼭 굳이 막 우리 애는 영국식 영어를 가르쳐야 돼, 우리 애는 미국식 영어를 가르쳐야 돼, 이거보다 네. 더 다양하고 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를 글로벌 환경에서 배우는 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열변을 이렇게 토하냐면 말레이시아 살면 영어 되게 후지게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작가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던 것 또한 다양한 언어였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를 물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게 언어일까요? 아니죠. 네,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네, 것 때문에 맞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네네네.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학습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네. 이걸 영어를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나라 사람과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저는 말레이시아를 볼 적에 최대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홈스테이 졸업생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화인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나라별 학생들이 대학에도 모이잖아요. 네, 그럼요. 서로 못 알아듣는데요. 그거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단지 발음 때문에 예, 발음 때문에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그 부분들을 여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그걸 오히려 통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좀 재밌는 일하긴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하신 얘기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뭐 제가 이제 군대도 통역병을 나왔고 네.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에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저 보러 놀러 오고 막 그러면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업무하면서 영어를 많이 쓰는 친구들도 방금 저 사람 뭐라고 한 거야? 분명히 영어로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줘요. 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 와, 난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언어를 소통의 의미라고 보면 게다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는 영어를 소통의 의미로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막 미끄러지게 막 뭐 후라이팬에 버터 굴러가듯이 미국식 영어를 썼다. 아니면 뭐 또 뭐 귀족의 느낌이 묻어나는 뭐 워터를 말하는 영국식 영어를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뭐 영어 사교육에 돈을 쓰고 뭐 노력을 들이고 그 10년을 넘게 영어를 배우지만 외국인이랑 만났을 때 영어 한마디 못하는 한국인이 대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이 다민족, 다문화, 다 종교 국가에 와서 정말 많은 문화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짧게 얘기하는 영어도 들어보고 통통 튀는 액센트도 들어보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결국은 외국계 회사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계 회사도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에이펙, 그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 컨퍼런스나 미팅에 갔을 때 싱가포르 사람 영어, 인도 사람 영어, 말레이시아 사람 영어,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영어를 다 알아듣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와.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언어를 통해서 삶을 꾸려나가고 배우느냐가 그렇죠. 진짜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아이는 미국식 영어를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는 영국식 영어를 가르쳐야 돼, 이런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네, 거잖아요. 네. 세이풀 같은 국제학교가 그런 장점을 가진 국제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세이풀 국제학교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주 정착을 도와드렸던 분들 아니면은 또 여기에서 사시다가 다른 나라로 이제 3회 나라로 가신 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캐나다나 호주,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영어 어디서 배워왔냐고 하신대요. 영어 그쪽에서. 너무 잘 배워왔다. 네. 그 진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네. 세이폴에서 배운 영어가 헛되지 않았다.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또 저한테 그런 해주시더라고요. 후기를. 아니 이제 직접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럼 너무 그 놀랬고. 고객님들의 소중한 후기 이런 거보다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 대학 간 친구들의 경우는 성적이 뒤처지지 않는 그럴 만한 성적으로도 여기서 배워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후기가 어디 있어요. 요즘같이 다른 사람의 후기와 리뷰와 이런 게 중요한 세상에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 다녔던, 특히 세이폴을 다녔던 그 학생들과 학부형 분들께서 영어 되게 잘 배워왔다, 유창하게 잘한다, 어디서 영어 배웠니? 라는 질문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 학생의 유창성이 세이폴에서 길러졌다라는 거잖아요. 말레이시아 전체의 장점일 수 있을 뿐더러 거기서 생활비를 줄여서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들의 장점일 뿐더러 더 좁혀가면 거기서 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배웠던 영어가 결국은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언어 소통으로서의 영어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님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 되게 정리 잘하죠. 네, 진짜 잘하시네요. 사실 저는 방송 처음이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들으니까 거기에 그 핵심 포인트들이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게, 대표님이 21세기 에듀 컨설팅의 대표로서 10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해주시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을 뵐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께서도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사장님은 진즉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본인도 한국에서 뭐 토플 점수 높고 토익 점수도 높아서 뽑혀서 온 건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본인의 프리젠테이션은 잘하겠는데 듣는 게 좀 안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의 차이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와 있으면 이제 현지인들과의 주고받는 농담도 은어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미팅 자리에서 이 농담을 해도 되는 자리인가? 이걸 했을 적에 나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 사람이 안 웃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부분도 고민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 중에 그분도 영어 굉장히 잘하세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끌어내면서 미팅은 이제 주고받는 협상의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는 느낌이 들 때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외국 회사들은 이제 한국의 경직된 문화랑 좀 다르기 때문에 파티도 많이 하고 막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으로 놀기도 하고 저렇게 그룹으로 놀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농담이나 이런 단어들을 못 알아들었을 때 이 분위기를 순간 딱 못 따라가 버리면 갑자기 고립되는 왕따 같은 느낌도 들고 나만 벽 보고 서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불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워낙에 다양한 걸 경험을 해보니까 네, 네. 뭐 영어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가 필요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나라는 막 10년, 20년 막 몇 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네. 막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지만 네. 결국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 990점 맞는, 저는 사실 990점이지만 대단하십니다. IELTS 8.5지만 네. 공부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재밌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시험 성적이 나온 거지 990을 맞고 영어를 하나도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 국제학교 오고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좋은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 다음에 영어를 그 정도 수준으로 잘하게 된다면 나중에 해외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회사를 다닌다든지 취업을 했을 때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장점이 되겠어요. 그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100% 동의합니다.